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자 그래프 계산 문제 특강 파트 3 3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실까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Q가 Y라고 써 있죠. 자, 정부가 가격 하한을 6으로 두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했네. 이렇게 가격 규제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급을 4로 제한하는 쿼터를 고려 중에 있대요. 근데 가격 하한선을 썼을 때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권한을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야, 쿼터라는 게 이게 수량 할당이잖아.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사람을 경쟁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가격 하한제가 있고 쿼터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격 하한제 관련해 가지고 이걸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도 간단하게 요거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균형점은 당연히 5가 될 거야. P로 정리하면 Y 이렇게 있고 P로 정리하면 10-Y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가격도 원래는 이렇게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가지고 6이라는 하한선을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죠. 6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중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소비자 잉여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여기가 10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좀 연한 색깔로 할게요.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 삼각형의 크기는 요거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은 이렇게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8이다. 맞네요. 소비자 잉여는 8이다. 오케이. 공급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자 잉여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격을 6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공급자 중에서 최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까지 6명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공급자들의 능력이 다 차이가 있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여기요 사실은 1, 2, 3, 4 이렇게 해서 6명이 생산 공급을 할 텐데 원래 이게 연속적으로 딱 돼 있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6개를 뭐 공급하려는 공급자들이 와요. 공급자들은 첫 번째는 1일 때 1원에 생산하는 공급자 2, 3, 4, 5, 6 이렇게 생산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공급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근데 처음에 하나 공급할 때, 2개 공급할 때, 3개, 4개, 4개까지 이렇게 뽑히게 되는데 여기서 4명 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를 줍니까? 요거 아이디어만 살짝 보세요. 이거 뭐 자주 출제되기는 좀 약간 그런 문제인데 아마 크루그만 경제원론 같은 책 뒤에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시장에서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서 6으로 책정하게 되면 책정 시 오케이. 자, 몇 개가 지금 팔려? 4개가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돼요. 판매. 그러면 여기서 4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처음에 공급할 때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먼저 왔다라고 할게요. 순서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 1 공급자들이 누구누구 왔냐면 이렇게 1, 2, 3, 4 얘네들이 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케이스 1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오케이? 가장 낮은 비용을 가진 사람부터 왔다 할게. 그럼 첫 번째 공급자가 판매해서 얻게 되는 공급 잉여는 어떻게 해요? 나는 1원 받아도 되는데 6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 빼기 1. 두 번째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 빼기 2. 세 번째 사람은 6 빼기 3. 네 번째 사람은 6 빼기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 5, 4, 여기 5, 4, 3, 2 이렇게 될 겁니다. 5, 4, 3, 2 이렇게 돼서 14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잉여를 얻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급자들이 4명이 오는데 운이 나쁘게 여기 얘네들이 4명이 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케이스 2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애가 먼저 왔고 그 다음 요런 순서대로 왔다라고 합시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케이스 2번 첫 번째 공급자 얘가 왔으면 아니 얘는 6원을 받았는데 6원의 비용을 최소한 받아야 되니까 잉여가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는 5원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6원을 받았으니까 1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 6원 받았는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4니까 2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3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더하면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잉여가 6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격 하한제를 설정을 했을 때 무작위로 선정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떤 게 올지 모르는데 가장 좋을 때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생산 비용으로 된 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이 된 경우에는 이게 맥스 공급자 잉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예, 그게 바로 16 나오는데 이거는 가장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 잉여 값은 누가 올지 알 수 없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게 계산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끊어서 했기 때문에 14인데 대략 정확하게 저 면적을 계산하면 16 나올 거야. 최소한 이렇게 계산하면 16과 6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딱딱 숫자로 끊어져 있으면 14와 6 사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공급자 잉여는 16이다. 맥스가 되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중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중 손실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크기가 우리가 자중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을 때 1 이거는 이제 최소값일 때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순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자중 손실의 값도 달라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1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쿼터제를 적용했다라고 하면요. 수량 할당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여기 나와 있는 6으로 했을 때 이렇게 4개의 어떻게 보면 면허증을 발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급자 잉여는 근데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권한을 경쟁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쟁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급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장에서의 가격은 6으로 책정했는데 오케이? 6으로 책정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애가 저는 1원만 받아도 돼요. 하다 보면 그 차이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게 생산자 잉여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에게 야, 가장 높은 저가 말고 가장 높은 가격 쓰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허가권을 경쟁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4명 나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 이렇게 되니까 저 6원 낼래요. 저도 6원까지 낼래요. 6원 낼래요. 6원 낼래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자 잉여 자체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 잉여 같은 경우도 자중 손실하면은
4명까지 되니까 이제 최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1, 굳이 얘기하면 1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2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조금 약간 난해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잉여는 명확하게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공급자 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상향해서 먼저 가장 낮은 비용 생산하는 사람 먼저 이렇게 올 거라고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케이스는 약간 그런 거니까 조금 돌려서 낸 응용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